네, 안녕하세요. 사연 IB 마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B 케미스트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포메이션하고 최근에 바뀐 실러버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이번 시간에 마련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실러버스가 딱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비 12학년들하고 예비 11학년들한테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우선은 예비 12학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IB First Year 이미 하시는 분들, IB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Paper 1, 2, 3 그리고 IA가 20%. 그래서 Paper 1은요 객관식 문제이지만 계산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지 못하는 멀티플이니까 엄청 복잡한 암산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암산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per 1 같은 경우는 데이터북도 못 써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자, 페이퍼 2는 데이터북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와 라이팅 문제인데요. 주관식이 되겠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하나의 점수가 크진 않고요. 진짜 최고로 길어봤자 5점? 근데 대부분의 경우 2점, 3점이거든요. 1, 2, 3점. 그래서 서술형보다는 그냥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3는 이제 약간의 옵션 토픽과 좀 실험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는 현재 IB 1학년 같은 경우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셀러버스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해를 시험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이그잼이. 특히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문제 공식을 배운 다음에 그 공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기출문제 같은 거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새로운 유형을 한두 개씩은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은 마지막이니까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유형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요. 매년 새로운 시험지가 나오고 매년 기출문제라는 것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요. 최근에 시험 본 학생들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풀고 파이널을 보러 들어가는 거야. 그렇겠죠? 더 존재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시험 본 친구들일수록 더 문제를 많이 풀고 들어가는 건데 평균 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하는데 점수는 비슷한 거니까 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지막 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퍼 3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페이퍼 3가 한동안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쉬어가지고 시험을 축소하는 바람에 안 봤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오랜만에 튀어나온 거라 가지고 공부하실 때 조금 자료 같은 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 자체는 2보다는 쉬울 겁니다. 다만 좀 추가로 생기는 거니까 잘 시간 조절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직 IB를 시작 안 한 학생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새로운 실러버스인데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페이퍼가 3개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A, B, 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1은 1A는 여전히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거는 맨날 하던 거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퍼 1B랑 2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페이퍼 1B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퀘스천이 등장한다라고 딱 나왔는데 원래 IB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베이스 퀘스천은 바이올로지 같은 거에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래프라든가 테이블 같은 걸 주고요. 보여준 다음에 야, 너 이 그래프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해? 이 논문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니? 이거는 제대로 된 거니?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부분인데 원래 케미스트리에서 실험 문제가 아주 조금 나긴 했거든요. 조금. 근데 이제는 아예 이거는 데이터 페이퍼예요 라고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포션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케미스트리 같은 거는 접근이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공식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 새로운 걸 집어넣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시피 이거는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문제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예상도 못해요. 기출 문제를 보고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아는 거를 바탕으로 상상을 해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비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에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11학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거니까 그런 새로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폭넓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벼락치기식으로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챕터와 저 챕터와 저 챕터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큰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데이터를 주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학년 같은 경우는 예비 12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스타일 자체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마지막 사이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죠. 문제풀이반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IB 학생들은 이제 한동안 바뀐 셀러버스로 공부를 하게 될 거잖아요. IB 올라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뀐 셀러버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퀘션 같은 거에 비중을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IB가 원하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익히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B 케미스트리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ample question 한 개 보여드리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아주 티피컬한 케미스트리의 그 실험 문제 패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용할 공식은 굉장히 심플해요. 챕터는요, 이건 그냥 모어 챕터예요. 모어 챕터는 IB가 아니어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IB를 안 했어도 이거는 다 알 거예요. 공식은 한 개밖에 안 쓸 거예요. concentration이라는 것은 number moles divided by volume입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rearrange 하면은 number moles for solution and concentration times volume입니다. 요거. 그래서 사용할 공식은 이거 한 개인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실험 문제거든요. 자,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볼게요. 액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카보네이트를 측정하고 싶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는 CaCO3요. 자, 그래서 excess hydrochloric acid HCl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CaCO3라는 것은 약간 basic한 property 가지고 있고 그리고 HCl이라는 것은 acidic한 property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가 만나면은 neutralizing reaction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까? neutralizing 되려면은요. 자, 2ACl plus CaCO3 making water CO2 그리고 CaCl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리액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액셀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야 HCl을 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A번 문제는요. HCl의 amount를 구하래요. HCl을 뭐로 해볼까요? 몰은 concentration times volume이죠. concentration과 volume 둘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umber of moles for HCl은 0.200 mol per decimeter cube times 27.20은 centimeter cube니까 저거를 decimeter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7.20 divided by 1000 하셔가지고 유닛을 맞춘 다음에 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해보자. 0.2에다가요 27.2를 곱하신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하시면은요 0.00544 0.00544가 되었습니다. 지울게요.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집어넣은 HCl이 0.00544 몰이래요. 상당히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HCl이 excess였거든. 문제에서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B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액셀하고 HCl이 만났는데 액셀이 excess예요. 미안해요. HCl이 excess예요. 그러면은 계란 껍질하고 만난 다음에도 HCl이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remaining HCl이 존재할 텐데요. 그 remaining HCl의 양을 알고 싶어 가지고 B번에서 titration을 한 것 같습니다. NaOH랑 섞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NaOH 섞어버리면은 neutralizing해서 이거는 1:1 ratio입니다. 그렇죠? acid base를 배우셨으면 알 것이고 안 배웠으면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냥 원투원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B번에서는요, 역시 내가 NaOH 몰을 구할 수 있죠? 자, 똑같아요. 몰은 concentration times volume이니까 NaOH의 몰은 0.100 multiply by 23.80 divide by 1000. 그렇다면은 0.1에다가 곱하기 23.8 나누기 1000 하시면은 0.00238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B번은요. 0.00238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한 거는 NaOH의 값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NaOH의 값이랑 HCl 값이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1:1 레이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NaOH지만은 내가 구하고 싶은 HCl도 어차피 NaOH랑 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몰 칼큘레이션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AB는 진짜 쉬운 거야. 중요한 건 그거 다 하면 돼요. 0.00544의 HCl을 부었는데 맨 마지막에 0.00238이 남아있대요. 544를 집어넣는데 238이 남아있으면은 그 두 개의 디퍼런스만큼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0.00544에서 0.00238을 빼버리면은 사용되어져서 없어버린 만큼의 HCl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빼보니까 0.00306이에요. 306이네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 집어넣은 HCl 양하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HCl 양을 빼가지고 사용되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만큼을 측정한 거죠. 그게 HCl인데 하지만 HCl과 CaCO3는 1:1 레이쇼가 아니거든요. 1:2 레이쇼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2 HCl이 reacting with CaCO3예요. 그러니까 CaCO3 몰을 알고 싶으면은 HCl의 몰에서 나누기 2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번 같은 경우는 HCl 물어본 거니까 이게 맞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칼슘 카보네이트의 몰을 물어본다면은 저거의 반만큼인 0.00153 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곱하기 모날 매스 하셔야 되죠. 모날 매스를 바꾸시면은요. 몰 매스 100 정도거든요. 그래서 몰은 mass over molar mass이니까요. 구해보시면은 mass는 100을 곱하셔가지고 0.153g이 될 것이고요. 맨 처음에 계란 껍질은 0.188g이었어. 계란 껍질이 0.188인데 그 중에서 0.153이 CaCO3니까 그거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81.4%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것입니다. 자, 이 후반부 과정은 그냥 단순 계산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좀 생략했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처음 과정이야. 맨 처음에 왕창 부어버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두 개 빼가지고 사라진 만큼이 내가 알고 싶은 양인 겁니다. HCl이 없어져 버린 만큼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양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구한 다음에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대부분의 실험 문제를 그렇게 하거든요. 섞어가지고 남아있는 찌꺼기를 측정한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공식 자체는 심플한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익스펜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SL 수준의 문제예요. SL 페이퍼 레벨이라 가지고 HL인 친구들은 이거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시면 돼요. 기본 공식을 그냥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실험 형태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에서 점수 더 많이 깎이니까 이런 거를 좀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케미스트리 페이퍼 문제 한 개 보여드렸고요. 우선은 IB 케미스트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